어제는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선일보의 관계를 집중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KTX 문제를.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지금 주목해야 될 사안들이 많죠.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맞습니다. 사안입니다. 예. 일단 김승하 KTX 그 열차 승무지부장을 비롯한 해고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하고 면담을 만났죠. 가졌거든요. 예.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고요. 네. 또 다른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게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는데 대법원이 네.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해서 직권 재심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권 재심 가능한가요? 이게 형사재판에만 있는 겁니다. 아, 재심이. 그렇습니다. 아. 형사재판에서 네.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직권 재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민사소송에는 없습니다. 그 어떻게 이제 직권 재심을 해달라는 거냐? 그렇죠. 법원의 협조를 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 예. 재심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두고도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또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네. 법조인들한테. 네.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적어도 그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뭐 유죄를 인정받거나 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근데 과연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유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느냐? 좀 냉정히 따져보면 또 대법원장이 직무상 권한 이거를 지금 뭐 네.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네. 대법원장이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또 다른 판단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던데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KTX 승무원들이 또다시 이제 네.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농성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네. 손해배상이라든가 복직을 통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재심이라든가 이런 그 사법부의 어떤 그런 예.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다시 복직을 하게 하고 이거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이 명예회복도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거죠. 명예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재심을 할 수 있게 법원의 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게 비단 KTX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참 다양하게도 많은 판결에 개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KTX 승무원 판결만 하더라도 1심, 2심에서 다 승소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혔어요. 예, 그런 판결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때는 저게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정황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예. 노동개혁에 기여하는 법률 재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노동개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원 내부가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공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원 노조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고요.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전부 네. 형사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고요. 민변, 네. 전교조 등에서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달 5일에요. 네. 이 양승태 전 원장하고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공동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네. 아마 이제 무더기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면 검찰에서 분명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조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네.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법원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되게 법조인들은 그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이건 네. 특검이 해야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 각 지법별로 그 판사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의정부 지법에서도 판사회의를 한다고 하고 네. 내달 11일 전국 판사회의가 열리는데 저는 스스로 판사들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않습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그렇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요. 예. 역사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외부에 의해서 개혁을 맞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사법농단은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억울함이 해소가 안 돼서 언론사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시민단체를 찾아가거나 이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정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사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한 사안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입니다. 어디? 어제 그 일면에 네. 굉장히 좀 두둔 정도가 아니고 흔들리는 사법부. 네? KTX 승무원들이 네. 분노한 나머지 네. 또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법부를 흔든 게 누굽니까? 지금 양승태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흔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법농단을 했는데 우리 그러면서 언론이 또 하나 덧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은 곤란하다. 네.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 났으면은 네. 그걸로 끝난 일이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지 말라는 또 취지의 내용도 담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자유지만 네. 지금 비공개 문건 가운데 네. 조선일보 뭐 홍보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조선일보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언급이 됐는지부터 일단 그러니까요.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비판 기사를 쓰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에어의 위험한 비행. 진에어요? 네. 한진 얘기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대한항공 본사가 오늘 또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당했고요.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은 경찰 조사를 또 네, 2차 조사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다음 주 조현아 씨가 또 네. 포토라인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진에어가 문제가 됐는데 다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지난해 9월에 네. 진에어 보잉 777 비행기가 승무원 276명을 태우고 괌에서 인천으로 이제 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대 결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아이고. 비행을 했다. 이런 직원들의 아이고. 폭로가 세상에.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아이고. 근데 JTBC가 어제 네. 단순히 직원들의 폭로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네. 당시 정비사들의 대화가 담긴 그 음성 파일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요, 네.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어느 드리면 정도인가요? 그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이거 네. 고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 그 정비본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 정비본부장은 인천에 있거든요. 네. 그냥 대충 해서 와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냥 오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이 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의 제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까지 지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비본부장이 정비본부장님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네.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아, 참. 이 정비본부장이 네. 지금 어떤 분이냐? 네. 진에어 대표이사입니다. 하하. 조사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사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예. 이유가요. 이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정비 일지, 예. 기록 이런 예. 거를 국토교통부가 다 이미 분석을 했대요. 다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국토교통부는 뭐 한 겁니까?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징계 여부가 네. 다음 달 나올 예정이라고 아하.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녹취까지 이 국토교통부가 입수를 했을 정도면은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네. 이것도 그냥 넘기기가 어렵네요. 민 기자님은 주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뉴스들을 주로 찾아주시는군요. 하여간 다 지켜보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 네. 꼼꼼히 짚어서 다 일일이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또 있습니다. 언급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 조선일보는 왜 자신들이 그렇게 언급이 됐는지부터 일단 그러니까요.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비판 기사를 쓰는 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에어의 위험한 비행. 진에어요? 네. 한진 얘기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대한항공 본사가 오늘 또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당했고요. 그리고 이명희 이사장은 경찰 조사를 또 네, 2차 조사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다음 주 조현아 씨가 또 네. 포토라인에 서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진에어가 문제가 됐는데 다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 지난해 9월에 네. 진에어 보잉 777 비행기가 승무원 276명을 태우고 괌에서 인천으로 이제 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대 결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아이고. 비행을 했다. 이런 직원들의 아이고. 폭로가 세상에.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아이고. 근데 JTBC가 어제 네. 단순히 직원들의 폭로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네. 당시 정비사들의 대화가 담긴 그 음성 파일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요. 네.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어느 드리면 정도인가요? 그 엔진에 뭔가 문제가 있다. 네네. 이거 고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 그 정비본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 정비본부장은 인천에 있거든요. 네. 그냥 대충 해서 와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그냥 오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들이 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까지 지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비본부장이 정비본부장님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네. 익명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아, 참. 이 정비본부장이 네. 지금 어떤 분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그렇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요 예. 역사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외부에 의해서 개혁을 맞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사법농단은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그 대법원까지 갔는데 네. 억울함이 해소가 안 돼서 언론사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시민단체를 찾아가거나 이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정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사태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한 사안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일보입니다. 어디? 어제 그 일면에 네. 굉장히 좀 두둔 정도가 아니고 흔들리는 사법부. 네? KTX 승무원들이 네. 분노한 나머지 네. 또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법부를 흔든 게 누굽니까? 지금 양승태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흔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사법농단을 했는데 우리 그러면서 언론이 또 하나 덧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은 곤란하다. 네. 아.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 났으면은 네. 그걸로 끝난 일이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지 말라는 또 취지의 내용도 담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건 자유지만 네. 지금 비공개 문건 가운데 네. 조선일보 뭐 홍보 뭐 이런 어제는 우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조선일보의 관계를 집중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KTX 문제를. 사실 뭐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지금 주목해야 될 사안들이 많죠.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맞습니다. 사안입니다. 예. 일단 김승하 KTX 그 열차 승무지부장을 비롯한 해고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이제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하고 면담을 만났죠. 가졌거든요. 예, 예.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고요. 네. 또 다른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들을 그렇죠.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게 중요한 요구 사항이었는데 대법원이 네.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해서 직권 재심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권 재심 가능한가요? 이게 형사재판에만 있는 겁니다. 아, 재심이. 그렇습니다. 아. 형사재판에서 네.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이제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직권 재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민사소송에는 없습니다. 그 어떻게 이제 직권 재심을 해달라는 거냐? 그렇죠. 법원의 협조를 좀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 예. 예. 재심은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두고도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또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KTX 승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네. 법조인들한테. 네. 근데 냉정히 얘기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네. 적어도 그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뭐 유죄를 인정받거나 네. 이런 경우가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근데 과연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유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느냐 좀 냉정히 따져보면 또 대법원장이 직무상 권한 이거를 지금 뭐 네.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네. 대법원장이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또 다른 판단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던데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KTX 승무원들이 또다시 이제 네.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농성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네. 손해배상이라든가 복직을 통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재심이라든가 이런 그 사법부의 어떤 그런 예.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다시 복직을 하게 하고 이거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이 명예회복도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거죠. 명예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재심을 할 수 있게 법원의 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게 비단 KTX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참 다양하게도 많은 판결에 개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네. KTX 승무원 판결만 하더라도 1심, 2심에서 다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법원에서 갑자기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예, 그런 판결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때는 저게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정황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예. 노동개혁에 기여하는 법률 재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노동개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동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원 내부가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공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원 노조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고요.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전부 네. 형사고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고요. 민변, 네. 전교조 등에서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달 5일에요. 네. 이 양승태 전 원장하고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공동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네. 아마 이제 무더기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면 검찰에서 분명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조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은 네.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법원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되게 법조인들은 그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이건 네. 특검이 해야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전국 각 지법별로 그 판사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의정부 지법에서도 판사회의를 한다고 하고 네. 내달 11일 전국 판사회의가 열리는데 저는 판사들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않습니까?